도대체 어떤 목적에 이런 말을 만날까? 자, 곽종군이요. 약점이 하나 잡힌 게 있습니다. 약점.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곽종군의 구속사유입니다. 자, 검찰이 곽종군을 뭐로 영장을 쳤냐면요. 테이저건 공포탄 건의로 영장을 쳤어요. 그러니까 곽종군이 윗선에다가 테이저건 써야 됩니다. 공포탄 써야 됩니다. 라고 건의를 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안수 계엄 사령관이 한 겁니다. 특전사령관이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 건의 내가 불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곽종군이 지금까지 뭐라 그랬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용 지시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윗선에다가는 곽종군이가 공포탄 테이저건 써야 됩니다. 라고 말해놓고 밑에다가는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주민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윗선에다가는 공포탄 테이저건 써야 됩니다. 라고 말해놓고 막상 밑에다가는요, 내가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금부터입니다. 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영상이냐? 이 영상에는 박완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등장을 하고 이런 가운데 누가 민주당 의원들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 영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특전사령관하고 주로 어떤 통화했습니까? 주로 이제 그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경찰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쏴야 하고 건의하는 부대가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어요?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할 수가 없다. 금지 지시를 했습니다. 공포탄이 쏴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다. 그림이 그려지죠? 예,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했죠. 네. 특수전 사령관은 이 점에 대한 명확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고. 예, 건의가 3분 되었는데 동안 통화를 했으니까 야 그거 안 돼. 그건 너무 심해. 그러지 마라.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면 10초도 안 걸려요. 통화를 3분 하는 게 아니고 전화를 받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거 어떡하지? 네, 그리고 다시 제가 전화를 그래서 걸어서 4명하고 상의를 했구만요. 예,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란이라는. 자, 지금 보셨죠? 단어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단어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테이저건 공포탄, 심지어 경찰 지원에 전기 충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누가 거론을 했다라는 겁니까? 곽종근이가 거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계엄사령관한테. 곽종근이 계엄사령관한테 경찰 지원 필요합니다. 테이저건 공포탄 건의드립니다. 전기 충격기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의 김병주와 민주당의 박범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곽종근은 뭐라 말하죠? 나는 그런 사용 지시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말이 상충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방금 영상 보여드렸지만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병주와 박범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김병주와 박범계. 즉 김병주와 박범계는 어떤 것? 특전사령관과 관련된 약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약점? 너 테이저건 공포탄 건의했지? 너 경찰 지원 요구했지? 너 전기 충격기 말했지? 라는 약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곽종근이가 김병주랑 박범계를 만난 겁니다. 자, 왜냐?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영상, 그게 언제냐면요. 2023년 12월 5일입니다. 특전사령관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 건의에 박안수 육참총장 이거 안 되겠다 싶었다. 이게 12월 5일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하루 뒤에 곽종근이 누굴 만나냐? 바로 김병주를 만나요. 어떻게? 12월 6일 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누가 말합니까? 곽종근이가 해명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간략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작전 중점은 최소는 국민의 안전이었고 절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안 된다라고 지시를 하고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707 팀들한테 공포탄이든 어떤 사격을 하지 마라 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는데 바로 옆에 법무실장이 있었습니다. 지시를 했단 말이죠. 예. 네네.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놨는데 네. 자, 들어보셨죠? 지금 곽종군이 뭐라 말합니까? 해명을 하잖아요. 해명을.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 12월 5일 날 민주당은 누구? 박완수 육군 참모총장에게 곽종군과 관련된 테이저건, 공포탄, 심지어 경찰 지원의 전기 충격기 내용까지 알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박완수 총장이 뭐라 말합니까? 그거 내가 허가 내리지 않았다고 말해요. 즉 곽종군의 목덜미를 잡은 겁니다. 누가? 민주당이. 그로부터 하루 뒤 누구 만난다고요? 바로 김병주를 만나서 자신 관련된 무기 사용을 해명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누굴 만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범계를 만나서 박범계가 뭐 해준 겁니까? 그와 관련된 공익신고 절차를 밟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누구? JTBC까지 언급을 하면서 단독 보도까지 때려주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잘못을 감춰야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왜 곽종군이가 이런 말을 했는지, 어느 과정 속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무기 사용이에요. 자, 무기 사용은요, 어떤 거에 결부가 되는 겁니까? 바로 국회 무력화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무기 사용을 누가 건의했다라는 겁니까? 곽종군이 거론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계엄 사령관이 막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분명히 지난 2024년 12월 5일까지는 곽종군 관련돼서 누가? 민주당, 박범계, 김병주가 야, 곽종군이가 무기 사용하게 만들었다라고 내란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합니까? 찍소리를 안 해요. 찍소리를. 영상 보여드렸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24년 12월 5일까지만 하더라도 김병주, 박범계가 곽종군의 무기 사용 건의와 관련돼서 강하게 질문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내란이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것도 아닙니다. 무기 사용이에요.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누가 말한 거니까? 곽종군이 말한 거니까. 곽종군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리한 진술을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짬짬이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영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진짜 무기가 없었구나. 진짜 무기가. 더 나아가서 경찰 지원이 진짜 부족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라는 겁니까? 박완수 계엄 사령관에 따르면 곽종군이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공포탄 테이저건 건의했고 경찰 지원 부탁했고 전기 충격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진짜 없었다라는 거죠. 경찰 지원도 부족했고 테이저건 공포탄 전기 충격기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으니까 건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뭐 하겠습니까? 애초부터 이런 건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대통령과 관련돼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있었다라면요, 건의를 했겠냐고. 건의를 안 하지.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오늘 이와 관련돼서 어디서 헌재에서 따져 묻겠죠. 곽종군이 어떤 약점이 잡혀있고 그 약점이 잡힌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어떤 접촉을 했고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이 바뀌어 왔는지,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과거에는 곽종군 관련돼서 공격을 했다가 이제 와서 공격을 안 하는지.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걸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죠. 어떤 시간 수도에 맞춰서 곽종군의 말이 바뀌었고 그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개입을 했고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우리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역할이고, 오늘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곽종군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저는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더 많이 알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자료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달 드리는 것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전달 드린 그 내용을요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그게 바로 여론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가짜 뉴스가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곽정훈이라는 사람의 신뢰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오늘 과연 헌재에서 어떤 말들이 나올지, 과연 그동안 우리가 끌어올렸던 그 진실들이 헌재에서 울려 퍼질지 저는 잘 지켜보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